한줄평 굿세어라 삐약이. 보는 내내 시그리카가 너무 대견하고 시그리카 계속 응원하게 되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삐약아! 할 수 있어 CPP! Just do it! You can do it! 그래서 막 도중에 방랑자가 시그리카 막 손잡아주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거 기가 방랑자다. 야 루크도 이렇게 꼬셔진 거야. 루크도 이렇게 꼬셔진 거라고. 이게 참된 센파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헤이 CPP 넌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이게 지금 남랑자여가지고 그러니까 손잡는 게 이래 보이는 거지. 여랑자였으면 그냥 그 걸크러쉬 테토녀로 이끌어준 선배야. 그 마지막 부분에서 시그리카가 방랑자한테 뛰어들어가지고 안기는 거 있잖아. 이게 다 막 연애 감정이나 막 그런 거가 다 아니라 그냥 자랑스러운 거야. 아 이래야 우리 후배지 이런 느낌. 에이메스는 정말 자식으로서의 자랑이었다면 시그리카는 진짜 아끼는 후배로서의 자랑 같은 느낌? 이게 요즘엔 무슨 초식이냐? 약간 조카 내지는 후배. 내 아내는 알고 있었는데 내 딸임, 내 친구임, 이제는 내 조카임? 와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아무래도 방랑자부터 해가지고 막 루실라, 루크 주변 인물들이 나이가 좀 있잖아. 이게 외모는 솔직히 나보다 젊어 보이긴 하지만 얘네들이 공명자 그것 때문에 적어도 나이가 좀 있는 편인데 시그리카는 그들에 비하면 확실히 어리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삼촌의 마음이 드는 거야. 어두운 면 있잖아. 이 어두운 면이라는 게 현대에서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 한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학업이나 그런 거 있어가지고 압박이 심한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더욱 뭐랄까 저 어두운 면이 공감이 된다고 해야 되나? 우리 학창시절 때 보면은 수능이 전부고 진짜 시험이 전부고 막 그러잖아. 어른들이 매번 너 시험이 전부가 아니다, 수능이 전부가 아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작 학생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가 않으니까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이 명조의 세계관의 어두운 면으로 자연스럽게 바뀌면서 잘 녹아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어두우면? 이런 게 뭐 소노라가 돼? 아 좀 그런데? 이렇게 싶다가도 스토리 진행하면서 보니까 충분히 그럴만하네. 또 한 가지는 천재의 고민. 이거를 한 번이라도 살면서 생각을 해봤을까? 나는 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 천재들이 본인의 어깨에 짊어진 그 고뇌라든지 고민, 심리적 부담감 그런 것들을 처음으로 생각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매번 우리도 말하잖아. 야 저거 다 재능이야. 저러면은 인생 이지모드지.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잖아. 근데 한편으로는 이번 스토리를 통해 가지고 그들도 그들 나름의 고민이 있고 프레셔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 셈이니까. 그리고 그거를 시그리카라는 캐릭터를 통해 가지고 한번 비춰줬고요. 다른 스토리들에 비하면은 확실히 스케일이 이전보다는 조금 스케일이 작다고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하지만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긴 했거든. 그 이유가 회장이 일단은 얘기를 해놨잖아. 야 실은 스타터치 아카데미에 우리 스파이 숨겨놨다? 우리 게임을 시작하자! 이런 식의 내부의 불안 요소를 심어주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 불안 요소를 걸러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에이메스를 구하러 갈 때 뒤에서 칼을 안 맞으니. 그래서 이 스토리가 필요했던 거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스타터치 아카데미를 한 번 더 다지면서 그들 내부의 결속 그리고 스타터치 아카데미를 우리로 하여금 조금 더 느끼게끔 만들어주는 스토리지 않았나. 그리고 뭐 거의 PV 때 트레일러 때 많이 의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했고 말하는 투 자체가 시니컬하고 틱틱대다 보니까 의심이 많이 되긴 했죠. 데니야 확정이지 확정. 데니야 잔성회의 스파이 내지는 잔성회의 일원인 걸로 확정인데 근데 얘가 이러는 이유가 진짜 시그리카를 향한 순회. 묘하게 그런 느낌이 나서 잔성의 큰 뜻에 따르겠다 이것보다는 로야족이 망하면 라하이로이가 망하면 시그리카를 얽매고 있는 그 의무 자체가 풀어지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얘가 지금 잔성회랑 협력하는 게 아닐까 싶은 그렇게 느낀 게 얘가 아마 어두운 면을 조작을 해가지고 그림자를 폭주시키게 된 원인인 것 같은데 도중에 그 멘트를 하잖아. 저것까지는 사전에 얘기가 없었잖아. 이야기하지 않았던 큰 거를 사용함으로써 시그리카가 위험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근데 저 둘 방랑자가 옆에 있으면 해결하겠지 하면서
순수히 뒤로 돌아가는 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데니아가 선을 아직 넘지는 않았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 아직까지 방랑자가 칼을 던지기까지는 좀 덜하지 않을까. 시니컬한 캐릭터가 수뇌보에 무릎 꿇고 굴복당하는 거 굉장히 맛있는 클리셰거든요. 에필로그는 아마 요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루실라가 완전히 그 잔재를 소탕하지 못했다고 했잖아. 이제 아이들의 이야기, 학생들의 이야기는 전반에 이렇게 풀어냈으니까 어른들의 이야기 들어가죠. 루실라, 루크, 방랑자. 스타투치 아카데미의 학생들의 이야기를 풀었다면은 이제는 스타투치 아카데미의 선생들의 이야기를 풀 시간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때 기대가 되는 건 시몽승이 얼마나 멋있게 나올까. 기대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과연 어떻게 나올까. 아마 플레이는 못할 거야. 플레이는 못하고 스토리에서의 그 간지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죠. 이 어른들의 이야기에서는 이제 슬슬 에이메스를 어떻게 구할지도 구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히유키가 무언가 단서를 던지거나 내지는 도움을 줄 것 같은데 그것들을 어떻게 어필할지가 기대가 되는 거죠. 컷신은 무조건 있어. 컷신은 구원 때도 있었어요. 루크 때도 컷신도 있고. 예, 컷신은 무조건 있고요. 이제 그 컷신이 얼마나 기깔나게 나올지. 대테서까지는 힘들더라도 그 개쩌는 직검 액션 이랬더니 짜잔! 이거는 권총이야! 탕탕탕! 그러진 않겠죠. 그나마 요거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인데, 아니 한 번에 쭉 밀고 싶어요. 한 번에 쭉 밀어가지고 1부터 5까지 다 보고 싶은데 살짝 남겨놓은 그 찝찝함. 물론 이벤트가 싫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벤트는 오히려 좋았어요. 저번 파티 이벤트 그때처럼 이번 이벤트에서 그냥 애들하고 소소하게 이야기하면서 교류 쌓는 거, 그런 게 재밌기도 하고 방랑자의 아카데미 라이프 같은 거를 또 보여주는 부분이니까. 이 아카데미 라이프도 참 루크랑 루실라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어떻게든 루크랑 루실라가 옆에서 방랑자 붙들고, 방랑자야 너 지금 여기서 너무 흔들리면 안 된다. 방랑자야, 자 제발 아카데미 한번 보지 않을래? 야 너 지금 너무 몰두하면은 오히려 무너진다니까? 제발 숨 좀 돌려 이 자식아 하면서 옆에서 케어하는 느낌이다.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은 이벤트가 오히려 더 재밌기도 해요. 어떻게든 옆에서 그 루실라랑 루크랑 둘이서 방랑자 멘탈 케어하려는 게 느껴져가지고 아무튼간에 예 되게 재밌게 잡았습니다.